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이제 중구편, 본격적으로 중구편을 공부하는 과정에 어제는 월주는 사주의 환경이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고, 오늘은 대운과 세운을 내 사주 명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도 이것을 사실은 딱 일부로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못 해 드릴 수가 있고, 또 2부로 나누어서 하자니 또한 그러하고, 그래서 오늘은 2부로 나눈다, 1부만 한다, 이 부분이 아닌 그 상황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나가 보시자고요. 입주자도 강의를 하면서 30분이 넘어가면 지겹고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들만 여기서 더욱더 자세히 짚어드리겠다 그래요. 이 개인의 운세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대략적인 윤곽은 잡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또한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정해진 철로를 가는 기차가 아니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롭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수많은 인생 노정들이 내가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환경과 또한 성장 과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그리고 스스로 추구하는 의지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큰 발복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여러 사람들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사주대로 그대로 사는지, 어떻게 사주대로 성격들이 그러는지, 이것을 보면 참 웃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요. 가령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운의 영향으로 큰 계약이 성사되어 큰 발복도 있지만, 똑같은 사주에 똑같은 대운이 오고 어떠한 사람이 내 자신이 있는 환경에서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예전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은 사주를 가진 개인 택시 운전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또는 영조대왕인가, 그 영조대왕과 같은 사주격자가 몇 사람이나 또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양봉업자였고 뭐 등등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주가 같다고 그래서 똑같은 운명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에서 모두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뭐 교직에 임하고 어떠한 사람은 스님이 되었고, 그 환경과 환경, 그래서 좋은 운을 만났다 했을 때 정치계에 있었다면 이름 있는 사람이 뭐 장관에 발탁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치계에 있지 않고 농사 지은 사람이 똑같은 그 운을 만났다, 조금 더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운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내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이 운의 기lun이 각각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이 기lun으로 좋다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사업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뭐 학자나 정치인, 초등학교 선생이 운이 좋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조금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 안락함, 이 부분이 있을 뿐이지, 운이 바뀌고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엄청난 큰 돈을 벌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어려웠던 장애들이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작아진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선생이 교수로 초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사람의 사주 그릇에 따라서 또는 초상의 묘자리 발복이나 음덕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은 5를 득하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사람은 7이나 8, 9를 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일 사주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세운을 만남으로 모두가 같은 발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 역시도 천층, 만층, 구만층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환경과 품성이 천인천태, 만인만상, 천층, 만층, 구만층이기 때문에 100명에서 1등에서 꼴찌까지의 순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운기에서 혹자는 장관의 임명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주의 꼴찌는 개인 택시 한 대를 받는 행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되는 것과 개인 택시 한 대를 받는 것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장관이 되면 부귀를 이루었다고 하고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고 힘든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나에게 불행한 운이 왔다고 해서 모두 불행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불행한 운에 큰 질병을 얻거나 사망 또는 대폐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불행을 통해서 내 자신이 면역력을 기르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행도 불행이 아니며 행운도 행운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옹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당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불행한 운에 더 크게 폐지할 수도 있고 욕심이 작으면 작은 대로 폐지하는 그것도 작고 그래서 욕심이 크면 큰 만큼 당하는 것이고 욕심이 작으면 작은 만큼만 당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사는 만인만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 환경과 성품이 달라서 그렇다 그래요. 자 보면은 여기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 보셔요. 기해년, 을해월, 기해일주가 무진시를 만났다. 금년 기해년 복음년을 만났고 지금 현재 을해월이고 내일은 갑술일, 모레는 을해일이다 그래요. 또 며칠 전에 개해일이 지났고 자 그러면 필자 사주에서 이 부분은 잘못 써줬고 여기는 진토이고 원국 사주 해수 세계에 기해년 을해월 을해일을 만나면 해수가 3개가 또 여기서 늘어나죠. 그러면 6개가 되죠. 필자와 같은 사주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몇 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번 기해년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래요. 필자도 사실 금년이 죽는 해와 같다. 그런데 필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최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로지 감사하는 생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사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월주는 사주의 환경으로 그 사주 환경에 월주 환경의 변화를 대운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인생은 대운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환경에 따라 신호애락이 다르게 되는데 대운은 추나추동의 계절이다. 그래서 각기의 사주 명식에서 중화를 이루는 추나추동이 있게 되고 이것을 동방운, 남방운, 서방운, 북방운 이처럼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므로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계절로만 운행을 한다면 누구나 평온한 인생으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지만 고저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월주에서 변화된 대운이 갑자에 이르렀다면 갑자대운이라 칭하고 10년간의 사주 환경이 갑자대운이 되는데 1년을 주관하는 세운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가령 갑자대운일 경우 을미년이라면 북방운의 을미년을 만난 것이 된다. 그래서 길대운일 때는 불길한 세운을 만난다 해도 고운 대운이었을 때는 불길한 세운을 만난다 해도 명식에서 큰 타격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분발지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인체의 면역력이 강화되므로 전화 유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대운의 상황을 참조한 후에 세운을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주에 대운 간지를 포함해서 5주, 지금 현재 내 사주는 4주죠. 이것을 5주로 형성을 시킨 후에 세운을 대입을 해라. 그러므로 대운 간지에 따라서 세운의 기룡은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대운은 월주에서 변화되어 생성된 것이므로 내 사주 명식의 환경에 해당하지만 세년은 내가 만나는 운기로서 세년의 군주에 해당한다. 이 세년의 군주가 나에게 희신이 되어줄 것이냐 기신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길대운일 때는 일주가 세년의 간주를 천충지충해도 재앙이 가볍지만 운이 흉할 때는 천충지충이 발생한다면 재앙이 발생한다. 또한 대운과 세년의 간지가 천충지충이 되어도 재앙이 발생하기 쉽다. 만약 대운지지와 세년지지가 일제히 월지를 충한다면 반드시 화가 미치고 대운과 세년이 모두 일주를 충곡한다면 반드시 재앙이 닥치게 된다. 대운과 세운의 간지가 일주와 같으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육친에게 불리하다면 파산 또는 횡사하거나 여러 가지 재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귀신일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의 과정이 필자는 딱 한마디로 그래요. 욕심이 많냐 아니면 욕심을 버렸느냐. 이 부분에 따라 패망하고 패망하지 않고 건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그 스스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 마음속에 나타나는 화내는 거, 이 부분과 욕심, 이 부분만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운기가 대운, 세운 등등등 하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욕심과 화내는 거,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그리고 탐하는 거, 색정을 탐하는 거.
아마 이 정도 4 가지만 주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자가 아니겠는가. 욕심, 성급하고 화내는 거, 술을 과음하는 거, 색정을 탐하는 거. 이 부분이 인생에서 최고 큰 희노애락을 미치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대운이 유익하고 길한 것 같으면서도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세년과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세년의 대세가 생황하고 세운과 화합해야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주 명식이 흉할수록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가령 병화일간에 간목이 없고 임목을 의지할 때, 자, 이 부분은 즉 병화일간이, 자, 병화일간이 간목이 없고 임목 한 글자를 의지한다면, 여기에 임목은 인수죠. 임목 한 글자를 의지한다면 임목 대운이 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신약해서 사화도 없고 오화도 없고, 그리고 임목 대운이 또 여기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때 들어오는 이 간목은 갑인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갑오로 와서 나의 양인으로 만들어주거나, 새년에는 간목의 통근처인 임목을 만나야 드디어 발복하는 운이 된다. 자, 또 이것을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이 병화가 오로지 간목 하나에 의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간목이 들어왔다고 해서 발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이 간목의 록군이 되는 임목이 들어야만이 갑인으로 해서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 임목이 들어올 때는 또 다른 병화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병화를 방조하는 무토가 되어서 들어오거나, 이래야만 이 병화가 자기 행세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합은 충으로 풀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은 합으로 푼다. 명식의 대운과 세운의 배합에서 합충이 발생한다면 그 상태에 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막연히 용신운이니까 좋고 기신운이니까 나쁘다고 속단하지 말라. 합이 되어 있다면, 합은 예를 들어서 합이 되어 있다면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이 되어 있다면 충은 합으로 푼다. 사주학은 운기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신운도 합으로 인해서 기신으로 변한다면 시신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군의 세력에 합되어서 갔기 때문에 흉한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러나 운이 적군인데 내 사주 원국에 시신과 합을 해서 시신이 된다면 적군을 인화해서 시신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복이 된다. 그러므로 대세행운의 합충의 변화 원리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입해야 하는데, 대세행운이 명시원국과 합충이 없으면 지중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가령 소년기의 대세행운이 연주를 합충하여 기신이 된다면 그 작용력이 크게 나타나지만, 월일시주를 형충극합하는 것은 작용이 비교적 적다. 이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무심코 그냥 한번 읽고 넘기는데, 이것은 책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파시라. 금묘하실에 의해서 소년기의 대세행운이 연주를 합충하여 기신이 된다면
그 작용력이 크게 나타난다. 연주는 나의 소년기 어렸을 때이니까. 중년기에서는 월주가 닫힐 때, 그리고 중년기가 지나면서 그때는 일주의 형충파해가 되면은 다 그 발생하는 문제. 시주는 나의 노년의 문제. 그래서 중년기라면 일주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근묘 화실로서 사주를 감명을 하고 십신으로만 사주를 감명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묘 화실은 60년을 상징하므로 근은 15년, 15, 15, 15, 15 해서 이 부분을 감명을 하시라. 대운과 세운을 조합해서. 그래서 60여 세까지의 운기를 상징하는 원형 이정의 정격은 실의 열매를 상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자식의 성공, 실패와 희망이 있는 노년이 될 것인지, 희망을 상징하는 노년이 될 것인지를 논하게 되므로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억부로만 사주를 감명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사주 명식에 간지의 합이 있을 때 대세 행운의 간지가 와서 합중, 봉충으로 합을 풀게 하거나 또는 천충, 지충이 된다면 명식의 합은 풀어지고 그 오행 성분은 고유 작용력을 회복함으로 합했던 간지는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각 간지는 기lun이 달라지게 된다. 충국이 있는 명식 원국에서 대세 행운이 와서 그것을 합을 한다면, 충국이 있는 명식에서 운에서 이것을 합을 한다면 충국이 해소된다. 그러나 해소된 그 기운이 기신작용이라면 별 소용이 없지만 희신이 되었거나 무력한 희신천간의 통군처가 되어준다면 의외의 행운을 만나 기쁨이 된다. 사주에 합국이 없어도 대세 행운에서 명식과 합국을 이룰 수 있으나 이때 세년천간이 우선이며 합국을 대표하는 천간 투출이 없다면 진합이 아닌 유정한 합으로 본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 합은 쉽게 되지도 않고 신살론 비결에 합과 형충파의 장을 꼭 공부를 깊숙이 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지인합과 유정합, 가합, 어떠한 합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합과 형충파의 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투출천간이 있어도 합국을 방해하는 글자가 있다면 진합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정한 합이고, 만약 대표천간이 합거가 있으면 단지 유정한 합일 뿐 진합으로 보지 않는다. 대운과 세년이 합국을 하는 것은 화하지 못한다. 즉 대운하고 세년이 합을 해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내 사주와 반드시 내 사주 명식과 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데, 대운과 세운과의 이 부분은 전혀 내 사주에 합국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가령 묘목대운의 해년 미월이라면 묘목대운의 해년의 미월이라면, 자, 해년의 미월이 들어가 있죠. 이때 본다면 해묘 미가 이루어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내 사주와 합국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이러한 합국들은 내 사주 명식 원국과 합력을 이루고 그리고 대표천간이 있을 때만 합이 된다. 유정한 합이 된다. 여기에서 진합을 논한다 그러는데
대운, 세운에서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진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이 부분에. 그래서 진합, 유정한 합, 가합, 이 부분을 판단하시라. 어떠한 경우라도 합생이 먼저이고 충국은 후의 순서이다. 합과 생이 먼저이고 충국은 다음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생극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즉 대운과 세운에서 명식과 합충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기본 법칙은 합생극이다. 우주 만물은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이 되어야 충이 되는 것이지, 생성이 되지 않고 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사다.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고, 생멸이다. 태어났으니까 멸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이 있어야 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만물의 기본 원칙은 합과 생합이 먼저다. 합이 되어서 합이 있는가 없는가. 합이 되면 반드시 생하는 기운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합도 없고 생도 없다면 그 다음에 충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서 명식과 합충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는 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합이 생교하는 글자가 있을 때는 생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역시 합의 투출청각이 있다면 합이 더욱더 유정하게 된다. 가령 해수와 묘목의 합이 있다면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유정한 합이 된다. 이때 해수를 충하는 사화가 명식에 있을 때 해사충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화는 동하게 된다. 사화가 기신으로 재성일 경우 재물을 득하는 행운을 해수로 인해서 행운을 얻게 된다. 이때 간목이나 을목이 없을 경우는 해묘 합은 되지만 재물을 득하는 것은 크지 않고 미미하다. 만약에 인묘가 없고 사화에 의지하는 병화나 정화일간이라면 해수의 합이 없으므로 해사충이 발생한다. 이때 사주에서 제방제수하는 토기가 있다면 해사충은 약화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사충은 전쟁충과 같이 발생하게 될 때, 이때 병화는 통군처를 상실하므로 고화 아닌 고화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 변화, 재난, 구설, 직업 변동, 좌천, 질병, 사고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행운에서 여기에서 행운이다 하는 이야기는 대운을 말한다 그래요. 이 대운에서 내 사주 명식에 기신을 제어한다면 길하지만 희신을 충국한다면 매사장애가 발생한다. 희신대운을 명시공국이 충국한다면 평범무사하다. 기신이 신을 만나 그 힘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자, 명시공국의 희신대운인데 내 사주 명식에 있는 글자가 이 희신대운을 충한다면 그 글자는 기신 글자이기 때문에 희신을 충을 하면서 그 힘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간다. 하나의 기신이 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운과 명식이 합을 이루고 희신이 된다면 의외의 행운을 만나게 되지만, 명식의 희신과 합해서 기신으로 변한다면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히고 매사 장애가 나타난다. 명식의 대세 행운이 합하여 방이나 국을 이루고 진합이 된다면, 진합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렇게 진압이 된다면 길경사의 또는 흉사의 길, 흉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합하여 합이 되어서 희신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기신이 된다면 그 흉력 또한 더욱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희신이라면 대기라지만 기신작용이라면 가령 제다 신약에 사막국을 이루고 기신이 된다면 대흉하여 잘못하면 사망해버린다 그래요 이때. 그래서 합이 있어서 삼합국이 기신작용이 된다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거나 크나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재난, 풍파, 질병, 법정 출두, 수술하거나 또는 파산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재앙이 발생하는데 특히 대운지지가 귀신으로 삼합국을 결성한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대세행운 지지와 명식의 지지 세 개가 어떠한 글자든지 대세, 행운, 지지와 명식의 글자들이 모여서 필자의 금년, 기해년, 을해월 또는 이렇게 내일 모레면 을해일이죠. 그러면은 그 해수라는 글자가 6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한 글자를 3개, 4개가 충을 해서 파극시킨다면 의외의 재앙이 따르고 심하면 생명을 잃는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병인 일주가 여기에서 신금이 신대운이 들어왔고 사주 명식에 뭐 연지여도 좋고 신금이 또 있었다. 그리고 신금 대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신금 세년을 만났다. 이 상태가 모여서 이 부분을 충국시켜 버리면 특히 여기에서 이임수가 있었다면 이임수는 병임칠살로 병화 불을 끄고 세계의 신금은 임목을 충국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격국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3개, 4개가 어떠한 한 글자를 충을 해서 파극을 시키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발생이 된다. 심하면 사망이다 그래요. 상관이 시신일 때 대운에서 칠사를 만나면 매우 불미하고 마찬가지로 정관이 시신일 때 자, 상관이 시신일 때 칠사를 만나면 이 칠살이 깨어지죠. 칠사를 만났기 때문에 상관이 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상관이 시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관이 시신인데 상관 운을 만난다면 유아백단으로 구설수가 많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러한 운에는 법정 출두, 부부 이별 도장을 찍기 쉽고 신약하다면 더욱더 피해가 많고 신강하다면 무사한데 이러한 운만 잘 넘기면 부부 이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때 자칫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필자가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잘못되고 화내는 것 때문에 잘못된다. 그래서 화내고 욕심이 있는가,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이 부분을 내 자신을 관조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무사히 넘어간다 그래요. 대체로 부부 이별하고 잘못되는 것은 거의 다 너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내 욕심, 내가 쓸데없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것. 이것 때문에 잘못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 사주의 경우 관살이 세약한데 관운이 오면 부부 이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 사주의 관성이 시신일지라도
이 관성 운이 오면 부부부라 이별할 수가 있고, 남자 사주는 제다 신약 사주에 비겁 운이 오면은 용신 운으로 상당히 좋죠. 좋은 것은. 그런데 이때 부부 이별하기가 쉽다. 명식과 대세운을 배합하여 서로 간에 충이 되는 방국이 형성되는 경우, 즉 두 쌍의 방국, 두 쌍의 삼합국 또는 두세 쌍의 충이 발생한다면 그 해는 큰 재앙과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매사 조심해야 한다. 대운간지는 공망으로 보지 않으나 세년까지 공망이라면 희신, 운을 떠나서 유아백단으로 되는 일이 없다. 전실되는 운 또한 희귀신을 떠나 좋은 일이 없다. 명식과 대세 행운을 배합하여 사, 묘고충으로 부흥충 삼행이 될 경우 묘지에 통근한 천간은 모두 통근처를 상실하고 무기토는 애외이며 묘기의 정기에 해당하는 무기토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 묘고충은 육친의 신상, 이변수 이것으로 나타나고 무기토 일간이라면 사묘고충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육친의 신상, 이변수를 검토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경금과 신금은 토다 매금을 당하며 사묘고충에 이임계수는 탁수로 변하고 간목과 을목은 뿌리가 뽑히며 병화나 정화는 화의 무강으로 빛을 잃는다. 그리고 백호살과 묘신작용으로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육친 천간들, 이 부분이 묘고작용이 되면 육친의 사망수가 되기도 한다. 두 개나 세 개의 자영살이 성립하거나, 즉 이 자영살은 해수, 해해자영, 오오자영 또는 지인지인자영 또는 유유자영, 내 사주 명시공국에 이러한 자영살이 오오자영과 무슨 해해자영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되겠죠. 또는 유유자영도 있고 해해자영도 있고 등등, 이러한 식으로 해서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자영이 두 쌍, 세 쌍 등등이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유유에 해당하는, 지금 대운에서 내 사주 명식에 유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유금 한 글자가 있고 유금 대운이 들어왔고 또 다른 유금을 만났다. 새년에 유금을 만났는데, 가령 새년에서 신유나 아니면은 대운에서 신유나 또는 내 사주 명식에 신유나 또는 사주 명식에 경금들이 있었다면, 그런데 나는 병화일간이었었다. 그러면은 유금 대운이 들었고 신년을 만나면 병화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모든 것을 보시는데, 자영이 성립하거나 이 자영살에서 사지, 절지, 묘지, 사묘절이 발동이 되었다면 육친이 사망한다. 해당 육친이. 일간도 사망할 수 있고, 특히 이때 해당하는 육친의 오행이 합거되어 나간다면 반드시 상복을 입게 된다, 그래요. 명식과 대세운의 배합에서 모친인 정인이 사명이 되었거나 두 쌍의 자영이 되었다면 모친과 사별할 위험이 있으며, 편제에 해당한다면 부친과 사별할 위험이 있고, 정제에 해당한다면 상처할 위험이 있으며, 명시공국에 시양인을 의지하는데
형충이 되었다면 남녀 불문하고 극자한다. 남자 사주에서 관살이 형충이 되었다면 극자한다.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형충이 되었다면 극자한다. 여명사주가 모두 양팔자이거나 음팔자일 때 편인 중첩, 일시형충, 자왕 모세, 관살대왕, 화기대왕, 수기대왕 또는 편고함이 심한 명식은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딸만 낳는 경우가 많다. 즉 남자 사주에서는 관살이 형충, 여자 사주에서는 식상이 형충, 극자한다. 내가 자식을 극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식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운기 살피는 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대세운에서 큰 줄기의 운을 보는 방법을 공부하셨고, 계속해서 운에 관련된 이 부분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